연극하는 사람이 연극이 생존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극단 신세계 유튜브 컨텐츠 신간연극 그 4번째 시간으로 찾아왔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창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연극을 관람하는 프로 관객러 분들을 모셨는데요. 한 분씩 돌아가면서 소개를 한번 부탁드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도사랑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능황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닉네임을 성악동이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고요. 이동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닉네임은 따로 없고 이동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은 닉네임으로 활동하시는데 닉네임의 어떤 뜻이나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와인 카페에 활동하러 왔었는데 제가 사랑이라는 이름을 좋아해서 와인 포도 만드는 거니까 포도사랑으로 했습니다. 성우님은 어떠세요? 저는 가끔 이제 예전에 집에서 보면 집사람이 등 긁어줘 하잖아요. 근데 이제 등을 이렇게 대충 막 긁다 보니까 진짜 성의 없는 뚱땡이 같은 애가 그래서 그래서 성악동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네. 성의 없는 네, 성의 없는 뚱땡이. 생각지도 못한 네. 이제 첫 번째 질문으로 드렸었던 거였는데 한 달에 보통 연극을 몇 편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못 보고 있어갖고 극단 신세계 작품만 찾아오는 중이고 예전에 많이 봤을 때는 주말마다 최소 2편 이상씩 봤던 것 같아요. 저는 요즘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저번 달 기준으로 보니까 17편 정도 같아요. 저는 좀 많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한 30편에서 40편 사이 거의 하루에 한 하루에 편. 주말에 2편씩. 이렇게 연극에 푹 빠지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는지도 궁금했어요. 사실은 이제 제가 결혼하고 저는 골프에 빠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와이프가 쉽게 말하는 뮤지컬 빠였어요. 한참 유행했던 떴던 헤드윅이나 김종국 찾기나 그때 이제 오만석, 조승우 이런 배우들 할 때 저를 간간히 데리고 갔었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냥 누군가가 이렇게 제 눈앞에서 노래를 불러주거나 말을 속상해주거나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연극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 연극 많이 봤는데 코로나 때 연극을 안 봤으면 아마 정신적으로 제가 미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존경하고 그런 분야입니다. 동길님은 좀 어떠세요? 저는 이제 그 시작이 직장인 때 한 10년 넘게 활동하다가 이제 직접 하는 것보다 체력이 나니까 보는 걸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본 지는 한 10년 정도 네, 10년 되셨네요. 10년이면 한 3,000편 정도 보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딱 어제 세보니까 어제 날짜로 5,347편. 네. 포도사랑님은 계기가 어떻게 되셨어요? 저는 이제 2004년에 그 광화문을 지나가다가 다큐대회가 있길래 참가했는데 제가 어떻게 운이 좋게 1등해서 받았던 게 공연 배달 서비스에 간다에 거의 공주 혁명이야기 줄여서 거펑이라고 하는데 그걸 받았는데 아카펠라 뮤지컬이라고 써있는데 이게 재미가 있을까? 그런데 공짜 주는 건데 재미없을 것 같다 그냥 어떻게 할까 하다가 갔었어요. 한성마트 올렸을 거예요 제가. 갔는데 너무 찍었거든요. 너무 재밌어갖고 그 위로 달려가고 팬이 되고 싶다. 그때 알았던 친구들이 지금 잘 나가는 친구들이 진성규라든가 그런 이기적인 친구들이었고 그때 분명히 제가 나중에 팬모임 되게 있었거든요. 그 후광을 당신들한테 한번 봤다. 근데 저만 있었거든요. 분명히 나는 당신들이 성공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 그게 20년 전이잖아요. 그게 현실이 된 거예요. 되게 고맙게 생각하죠. 그 안목이 있으신가 봐요. 예. 진짜야. 그때 저희한테도 후광이 있었죠. 있었죠.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대답이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저희한테도 후광이 있었죠. 있었죠. 그러면 세 분한테 연극이란 딱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에너지인 것 같아요. 에너지. 그 배우들이 뿜어내는 에너지가 제가 흡수하고 받을 수 있고 서로 그 눈을 또 에너지 줄 수 있으니까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게 아닌가 생각해서. 저는 연극은 마약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작품을 보고 저도 후기를 다 쓰는데요. 저는 제가 봤을 때 모든 불특정 다수에게 추천할 수 있는 작품은 연극은 마약이다라는 후기를 끝맺음 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아는 지인 중에 그 형님이 그 말씀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먹는 거와
자는 것만 해결이 되면 이 연극판에서 나는 죽고 싶다. 이 판은 마약이다. 라고 저한테 해주셔서 작품을 보다 보니까 진짜 저는 막 쌍욕을 하는 작품도 있는데 그런 작품들을 보면 진짜 저도 모르게 연극은 마약이다. 쌍욕이 나오는 작품을 봐도 아니요. 그런 작품을 보면 쌍욕을 쓰죠. 근데 요즘 많이 약해지긴 했어요. 좋은 작품의 기준은 앞으로 성업동님의 후기는 연극은 마약이다. 맞습니다. 올라오는 네, 작품이라고 네. 추천. 네, 그래서 저는 아마 신세계 작품도 연극은 마약이다라는 작품을 끝맺음에 한 번인가 해봤던 것 같아요. 전 놀이터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시민생활에든 뭐든지 놀 수 있는 공간이 저는 여기 극장에 이렇게 연극을 보면서 극장이 나의 놀이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나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나가 질문은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요. 관객분들한테 너무 궁금한 거였어요. 극단의 신세계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 동기님부터. 새로운 극단 신세계 첫 작품이 안정가족? 안정가족을 봤었는데 되게 특이했던 기억이 나요. 주인 누구지? 캐릭터 새로운 느낌?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왔던 게 그 신세계 처음이지 않겠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 신세계 하면 평범치 않은 소란스러움 속에 있는 신선함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뭐냐면 저는 신세계 작품을 이제 후기를 쓸 때 항상 뭐라고 쓰냐면 호불호가 상당히 있을 것이다. 왜냐면 많은 배우들의 동선들이 이제 막 움직이다 보니까 싫어하는 배우는 되게 싫어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또 좋아하는 관객은 매니아가 될 수 있는 뭐 그런 그래서 저는 아주 신선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포토자랑님. 좀 세다, 강렬하다 그런 사람 얘기하는 거 저도 공감하고요. 신뢰, 정직이 이렇게 떠오르는 것 같아요. 신뢰와 정직. 예. 감사합니다. 그 키워드들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열심히 이룰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열심히 관객 입장으로서 연극인들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지. 일단 제 기준은 뭐 정부 지원 사업이라든지 정부 측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 단체들이나 이런 데 연극에 대해서 좀 많이 지원을 하고 많이 관객으로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봐주는 게 제일 도와주는 일이 아닌가. 업동님은 어떠세요? 저는 이거를 질문을 받고 고민을 해봤는데 이거는 쉽지가 않아요. 며칠 전에 한 저번 주 정도 찾아보니까 제가 한 10몇 년 전에 봤던 삼류배우라는 연극 그 팜플렛을 봤는데 그때 가격이 25,000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10몇 년이 지난 지금 가격이 정가 3만 원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연기를 잘하면 대중 매체로 가서 넘어가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너무 정체돼 있지 않나? 근데 이 문제를 제가 감히 이렇게 얘기를 꺼내는 거는 건방지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티켓 가격이 20-30년 전과 똑같아요. 지금 네. 물가는 계속 네. 오르는데 네. 저희도 한번 잘 고민을 해보죠. 그렇다고 해서 티켓 가격이 갑자기 올라가면 그렇죠. 그게 뭐 문제 딜레마네요. 포도사랑님은 어떠세요? 역시 어려운 질문이죠. 뭐. 그럼 이제 어렵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입소문 어쩔 수 없이 그런 홍보 마케팅 때문에 계속 신경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홍보를 못해서 그런 게 있었어? 이런 친구 많으니까. 얘기 듣다 보니까 결국에는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야 될 것 같은데 관객들이 많이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인끼리 와서 아빠 우리 연극하나 볼까? 대학로에 왔어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제가 오픈한 작품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옥탑방 고양이나 한뼘사이나 비누향기나 많잖아요. 이런 작품을 보지 여자친구랑 손잡고 와서 신세계 작품을 보겠냐고요. 아니 이거 왜요? 왜 안 보죠? 일단 어렵다. 우리 동료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거리감이 좀 네. 있죠. 그다음에 뭐 포스터가 대학로에 붙어 있어도 이렇게 숨겨져 있고. 그러면은 이 시대에 만약에 미래에 연극이 사라진다면은 어떤 계기가 있을지 그런 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요즘에 막 OTT도 많고 유튜브도 사람들 많이 보고 하는데 만약에 연극이 사라진다면 뭐 때문에 사라질까? 뭐 이런 저 이거 생각해봤는데요. 네. 안 사라져요. 사라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연극 무대는 마약이잖아요. 어떤 배우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힘든데 돈도 안 되는데 이거 왜 해? 그러면 마지막에 커튼콜에 이렇게 나가서 인사할 때 관객들이 쳐주는 박수를 이거를 못 잊는 거예요. 저는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은 어떠세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법기님처럼 연극이라는 게 고대부터 있어 2000년 때부터 있어 왔잖아요. 옛날부터. 그때부터 이어져 왔다는 거는 완전 없어졌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사라지면 인류가 다 망하는 날이 없어지는 거겠죠. 비슷하신가요? 저는 안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저는 사실 그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OTT 아까 얘기했지 지금 이 연극 문제가 아니라 영화 자체도 지금 극장도 지금 OTT 걱정난 그런 물 공세로 굉장히 유치되고 있는데 과연 연극이 정말 이 공세를 버티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되고 저희가 그 공세를 잘 막아서 연극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연 보실 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 어떤 게 있어요? 저는 포스터를 먼저 볼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시놉시스를 저는 볼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연극을 선택을 합니다. 요즘에는 저는 이제 배우 위주로 보는 것 같아요. 왜 이제 어느 배우가 나온다고. 일단 전 작품은 안 보고 이렇게 내용을 먼저 알고 하면 제일 싫어하니까 작품은 떼버리고 배우 위주로 저는 있어요. 포도사람은 저는 일단 극단 기준이 신세계 작품을 그리고 저는 배우 저 배우라는 극단입니다. 저는 언제 어느 순간 이제 작품을 보러 가면 극단을 따라간다라고 모두들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쉽게 얘기해서 신세계라는 극단의 작품을 보러 가면 어떤 작품, 어떤 종류의 연극을 하든 간에 신세계 안에 있는 극단 배우들이 그거를 다 해야 돼요. 저는 그게 극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실은 뭐냐면 우리가 작품을 해야 되는데 이 작품에는 조금 더 잘하는 네가 와 해서 불러서 외부 사람을 불러서 자꾸 작품을 하다 보면 극단에 있는 막내들은 계속 그냥 그것만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나무 1, 2, 멍멍이 1, 2 이것만 하는 거예요. 키워서 가는 문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연극이.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다가 보면 예전처럼 포스터 붙이는데 3년 뭐 하는데 2년 이거 아니잖아요. 극단이 배우들을 책임져줘야 될 문제지 극단에서. 전 그게 극단의 임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걸 못하고 있으니 좀 아쉽다. 근데 이 얘기 들으면서 이런 방식이 또 연극이 생존할 수 있는 네. 또 다른 방식 중에 하나겠다. 얘기 듣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결국엔 홍보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결국에는 연극을 잘 만들어야지 관객들이 보고 그 안에 극단들이 어떻게 자생해서 역량을 강화해가지고 그 작품을 만들 건지가 되게 중요한 근본적인 어떤 문제 중에 하나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세 분의 이제 프로 관객러들한테 각자 개인 질문을 준비했는데요. 동길님은 그 블로그에 엄청난 많은 리뷰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리뷰들에는 다 별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러므로 포로는 3점. 만점이 5점이죠. 이 별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결론은 자기 취향을 찾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제 별점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하는 분도 있고 관계자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제 듣기로. 옛날에 어떤 관계자들은 별점을 왜 하나 줬냐고 따지는 그런 가서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성업등님한테 네. 일반 관객들이 이제 공연을 볼 수 있도록 이어주는 홍보, 매니저 이런 역할도 같이 해주고 계세요. 네, 나서서 이렇게 관객분들을 오실 수 있게 해줘서 저희도 오히려 못 뵀던 관객분들을 볼 수 있는 계기도 됐었거든요. 근데 배우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아니 작품이 올라오는데 관계자, 지인만 오는 거예요. 일반 관객은 아무도 없는 거죠. 처음에 일반인 관객 대상을 홍보를 하게 됐고 저는 일반 관객들이 와서 작품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배우를 기억을 해주고요. 연출을 기억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극단을 기억해주고 무엇보다 이 사람들은 후기를 써.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면 이 작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홍보할 때도 그때 이 작품에 이 배우가 나왔습니다. 이 극단입니다. 홍보하기도 편해지고 일반 관객들이 기억을 오래 해주다 보니까 저는 대학로의 발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냥 일반 관객들이 예약을 해주시면 그 극단 그대로 극단에 입금을 할 때 진짜 그 뭐라 그럴까 흥분감, 카타르시스 또는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라는 허세감 그런 걸로 그런 걸로 하고 있고요. 감사합니다. 성업동님의 그 허세감이 네. 계속해서 채워질 수 있기를 네. 저희한테도 네. 너무 감사한 일이어서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도사랑님은 사실 관극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화 예술 활동도 많이 하고 계시고 더불어서 저희 극단 신세계에서 시민들이랑 같이 하는 창작 프로그램
때도 같이 하셨었잖아요. 예. 관극할 때랑 창작할 때는 어떻게 다르게 느껴지시나요? 근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어려울지는 알고 있었는데 네. 일단 대사하기가 저한테 너무 힘들었고 음. 그리고 진심을 담아서 그 대사를 읽어야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이 배우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나도 어떻게 그 흐름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생각했던 거 더 어렵구나 많이 어렵구나. 그러니까 더 배우들이 정말 잘하는 거 열심히 하는구나를 더 느끼게 되더라고요.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공연 예술인들한테 생존을 위해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어떤 한마디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힘내주세요. 네. 버텨주세요. 파이팅! 홍보하셔야 됩니다. 배고픈 직업입니다. 기획과 홍보가 작품을 홍보한다고 해서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는 연극한 시대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배우는 기다리는 직업이라고 저희 얘기 들었는데 정말 기다린 시간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 한 사람의 관객이 응원하는 그날까지 계속 열심히 응원할 테니까 여러분들 힘내시고 파이팅 하십시오. 배우들을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못 하셨거나 그런 게 있으셨을까요, 세 분? 마지막으로 좋은 극단과 배우는 지인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반 관객이 좋은 극단과 배우를 만들어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 관객 여러분들께서 소극장, 극단 작품을 많이 찾아주시면 정말 고마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배우들을 응원합니다. 네, 오늘은 창작하는 창작자가 아니라 저희들 객석에서 바라봐 주시는 관객분들을 대상으로 한번 신당연극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연극인이 그리고 연극이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신간연극 그 방법을 찾아가는 콘텐츠로 관객분들을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극단 신세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극단 신세계 공연을 관객들과 함께 완성